고요하던 바다가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푸른 바다를 수놓은 알록달록한 보드들. 물에서 놀고 하는 게 좋아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친구랑 얘기도 하고 즐겁게 레포츠 레저 활동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의 전직도 귀촌한 이유도 제각각이지만 양양에 사는 동안 목표는 하나. 지속 가능한 서핑을 꿈꾸는 것. 양양 청년협동조합 공동체의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만나봅니다. 가시고 그걸 한번 백사장 곳곳에선 이제 막 서핑 걸음마를 시작한 초보들의 수업이 한창입니다. 작년에 한번 해봤어요. 설렘이 너무 많고 바다랑 가까워졌다는 느낌?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더 작년에 배웠던 것보다 더 상세하고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실외 강습 전 필수 코스는 영상 콘텐츠 시청 교육. 수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교육 및 서핑 예절과 서핑 장비에 관한 기초 지식을 배웁니다. 지금 입문 강습을 영상으로 하고 있는데 영상으로 봐야 좀 더 재미도 있고 기억되고 영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로컬 크리에이터 한태규, 김하영 씨는 얼마 전부터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협업하며 교육용 서핑 콘텐츠를 제작 중인데요. 네네. 서프샵에서 저희가 만든 영상으로 입문 강습을 하고 있는데 서핑의 그 다음 단계를 교육하기 위한 영상을 제작하려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핑이 스포츠고 안전하고 좀 직결되다 보니까 그 영상으로 하면 또 재밌고 좀 더 잘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로컬 크리에이터를 다른 말로 하면 지역 가치 창업가. 회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에 어떤 스토리가 담기고 어떤 그림이나 영상이 들어갈 거다라는 거를 계략적으로 요거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양양에서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인터뷰한 영상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서핑이 좋았던 이유 얘기하면은 진짜 밤을 새도 모자라지만 또 수평선이 넓게 펼쳐져 있고 이 광활한 자연 속에서 그냥 바다에서 파도 위에 서는 것만 집중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좋았어요. 엄청 힐링이 되고 많은 것들이 좀 치유되는 경험이었거든요. 양양살이를 시작으로 관광, 환경, 더 나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즐겁습니다. 저희가 양양에 살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양양을 좀 소개하는 컨텐츠들을 만들자. 사실 양양에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직접 오프라인에서 이런 서핑 문화, 서핑 이야기들을 경험하실 수 있는 공간을 너무 만들고 싶어서 그 공간을 구성하는 내용으로 마지막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좋은 바다가 있으니 한번 와보시라 권하던 일이 점점 콘텐츠로 세상과 로컬을 연결하고 지역에 대한 화두를 끊임없이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원을 받는 과정 중에서 굉장히 많은 그 컨설팅 프로그램도 있고 자문을 해주시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에 항상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들에 대비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타지에 와서 새롭게 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좀 든든하게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냥 지원금만 딱 주고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그 과정마다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언제든지 질문을 남기면 바로 답변을 주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모습이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대체 거기에 뭐가 있어서 내가 사는 지역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고 나와 이웃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누구나 로컬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두 사람. 저는 이거를 좀 많은 사람들이 겁내지 말고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 뭐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핑의 메카, 서퍼들의 천국이란 명성대에 가려진 고민. 수고하러 왔습니다. 1년을 기다린 것 같은데? 바로 폐서프보드 문제를 직접 풀어보겠다고 나선 두 번째 로컬 크리에이터 김석기 씨.
20장 정도에서 30장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파이팅! 파이팅! 양양의 바다는 우리 부부가 지킨다. 남편 따라 드로잉 작가가 됐다는 조현주 씨도 함께 나왔네요. 응원에 힘이 나네. 형 이거 펜스 좀 해줄까? 뭐? 펜스에다가 붙이는 걸로 만들어줘. 저도 이제 저거 서핑보드로 광고판 같은 거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 좋지. 진짜 펠보드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당연히 이거는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버려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뭔가 새로 이렇게 탁 나타나는 걸 보았을 때는 훨씬 좋더라고요. 제 역할 다해 버려질 운명에 놓인 폐서프보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는 두 사람. 오늘은 우선 20개만 수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서핑샵들이 밀려 있어요. 뭐 다 하면은 이번 주만 해서 한 40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거하는 거 대부분이 약간 서핑 초심자용이거든요. 교육용 서프보드. 그만큼 이제 서프를 입문하시는 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보드는 당분간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강원도 동해안에서 발생한 폐서프보드만 연간 5톤, 개수로는 1000여 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망가진 서프보드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산업 폐기물로 분류되는데요. 모든 종류의 보드는 다 분해를 해봤다고. 이거 부러진 거 단면 보시면은 안이 다 스티로폼이에요. 이렇게. 겉에가 이제 저거 유리 섬유로 한번 발라져 있고 강도를 위해서. 그 다음에 껍데기가 씌워져 있어서 분리 배출을 하려고 해도 이게 거의 이거 벗겨내는 게 또 일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산업 폐기물로 버리는 수밖에 없는. 서프보드 몸체는 90% 이상 스티로폼이지만 이를 감싸는 외부의 유리 섬유, 본드, 스펀지를 분리 배출하기 쉽지 않아 3,000원짜리 산업 폐기물 스티커를 붙이고 전량 매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이제 건조랑 세척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간판 내용이라든지 이런 아트웍도 만들고, 일부는 좀 재활용해서 벤치나 테이블 이런 것도 만들고, 뭐 종종 이렇게 가게 인테리어나 외부 익스테리어 같은 마감할 때도 좀 들어가고요. 네, 그렇게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쓸 방법이 있군요.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직접 해결해 나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이 가진 더 큰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자체 좀 파손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반 정도만 부러져도 괜찮은데 아예 뭐 3등분이 나 있다거나 아니면 이 겉에 그 껍데기가 표피가 심하게 벗겨져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저희가 그냥 귀가 크니까 좀 잘라서 폐기하는 정도로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만 해도 어쨌든 쓰레기 부피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폐서프보드를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건데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폐서프보드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대안들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다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 내부 구조가 다 스티로폼인데 스티로폼이 완전하게 분리 배출되고 재활용이 되는 게 저는 그게 완전한 업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지금의 상태에서는 사실 완전한 형태로는 업사이클링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좀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데에는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거든요. 이제 일단 쓰레기를 최대한 함부로 버리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다를 떠나 일상으로 향하는 서프보드의 운명은 어떨지 따라가 볼까요? 수거가 끝난 폐서프보드에선 이것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벽에 이런 식으로 박으면 이게 옷걸이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나무랑 해가지고 핀 옷걸이 같은 것도 만들고 또 모양 자체가 이뻐가지고 그림 그려서 뭐 어떤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거나 그러니까 최대한 뭐 하나라도 쓸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있거든요. 서프보드 하단에 탈부착하며 보드의 각도와 방향을 컨트롤하는 일종의 방향키 핀을 제거해야 보관도 작업도 쉽습니다. 얼마나 됐죠, 오빠? 2년 정도? 네, 두 분 호흡이 되게 척척 맞으시는 것 같아요. 부부여서 그런가? 물론 폐 서프보드라고 다 같은 건 아닙니다. 사실 이런 보드 같은 경우는 사실 탈 수 있는 거예요. 탈 수 있는 거. 낡아 보니까 버려지는 거라 가지고 조금 많이 아깝죠, 이런 건.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이게 들어보면 알아요. 이게 되게 무겁거든요. 커버 안쪽으로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이제 물이 안에 차게 된 보드 같은 경우는 안전상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멀쩡해 보여도 뭐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고. 조금 한 몇 시간 지나면 밑으로 물이 줄줄줄줄 새 나와요. 네, 지금 물을 많이 먹어서 어떤 보드는 되게 가벼운 반면에 이런 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성인 한 명이 들기도 좀 힘들 정도로 무겁습니다. 최대한 이 원형을 살리면서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조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폐 서프보드는 망가진 상태에 따라 분류한 뒤 5일에서 한 달 이상 물기를 완전히 빼줘야 재활용이 가능하다고요. 작업실에선 폐 서프보드 원형을 캔버스처럼 활용해 디자인하고 채색하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지금 보시면 안에 원래 색깔은 이렇게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표면을 다듬고 그리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흰색 페인트로 먼저 도화지처럼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그 시간이 사실 한 하루 이틀 정도가 걸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도안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림 그리는 시간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사실 더 오래 걸려요. 사실 서핑 배우러 왔다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양양에 정착해 예쁜 딸까지 낳은 현주 씨.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림 그리는 거를 뭐 꽤 좋아하고 하고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편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림을 조금씩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결혼 이제 할 때 청첩장을 만드는데 뭔가 남편 이제 양복 입은 거, 저 이렇게 약간 드레스 입은 거 해가지고 엄청 그냥 조그맣게 카드처럼 그렸던 게 있거든요. 그걸로 남편이 더 예쁘게 청첩장처럼 만들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드로잉 작가로 로컬의 문제를 감각 있게 리브랜딩하고 있지만 사실 두 사람 다 미술 전공자는 아닙니다. 작년엔 양양군 고등학교 미술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친환경 아카데미를 진행하며 폐 서프보드 발생 문제도 같이 공감하고 함께 만든 작품으로 공공벤치를 제작해 청소년들의 공간에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폐 서프보드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는 곳곳에서 지역 이미지에 개성을 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애물단지에서 작품으로 변신한 폐 서프보드 인테리어로 SNS 핫플레이스가 된 한식당. 그 서프보드에 그림 그려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이렇게 놔두는 거를 인연으로 시작이 됐고 지금 저희 조합원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조금씩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버려졌던 그 반파된 보드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놔뒀고 또 이쪽 같은 경우는 여기도 보드인데 여기는 이제 그 약간 양양의 상징들 산, 바다 그 떠오르는 태양을 상징으로 한 그런 이미지를 담은 또 아트웍을 이렇게 두었고요.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거의 제일 처음에 그렸던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제일 서핑스럽기도 하고 좀 낡아도 이런 빈티지스러운 맛이 있어가지고 네, 잘 이쁘게 손님들이 좀 많이 좋아하십니다. 양양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 뭐 경기 지역까지도 좀 요청이 많아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런 제품을 간판 대용으로 많이 쓰세요. 저희 가게 감성하고도 너무 잘 맞고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저희가 이 보드를 타는 줄 알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거는 하나의 이제 아트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폐 서프보드 작품에 쏟아지는 손님들의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왔어요. 해산물도 신선하고 요리도 맛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진 많이 찍었어요. 신기한 것 같아요. 비국적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가끔 한 번씩 와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바다 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진정성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은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의미 있는 시도에 정부 지원 사업이 힘이 돼 주었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선정되면 우선 그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지원금이 좀 나와요. 뭐 예를 들면 필요한 장비를 좀 구매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저희 그 각자의 좀 부족한 전문 역량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위한 뭐 교육비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하는 제품들을 또 잘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홍보 마케팅비 뭐 이런 것들을 사업 초기에 좀 되게 중요한 돈인데 그런 것들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 네트워크를 알게 된 게 좀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서로 필요한 부분을 서로 돕기도 하고 또 각자의 활동에 영감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로컬 크리에이터를 해보면서 얻게 된 결론은 다른 누군가한테 보여지기 위한 활동을 하기보다 진짜 이 로컬에서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일단은 저희잖아요. 내 자신에게 가장 맞고 내 자신에게 유익한 일들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우연히 시작하게 된 일이지만 이제는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새로운 꿈도 생겼다고요. 저희 협동조합의 프로젝트로 처음에 작게 시작했던 이 펫서프보드 업사이클링 프로젝트가 최근에 되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서 좀 제대로 해보자 이런 목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업사이클링 하는 문화를 서핑의 한 문화로 만들면 요즘에 K-팝, 뭐 K-문화가 좀 난리듯이 저희의 K-서핑 문화도 오히려 해외로 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 서핑의 본고장에 저희의 문화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프로젝트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또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의 노력과 열정이 하나의 새로운 문화가 되고 또 다른 장르가 되길 응원합니다. 흔치 않아서 더 매력적인 나무보드로 서핑만큼 사랑받고 있다는 세 번째 로컬 크리에이터 이동근 씨의 목공방. 다리에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서핑보드 형태의 나무보드, 우든 서프보드랑 그다음에 이제 나무로 된 벨리보드를 만들고 있어요. 2년 전부터 지역 주민 대상 가구 클래스를 시작하면서 공간을 더 넓게 쓸 수 있는 강릉으로 위치를 옮겼습니다. 나무보드가 궁금해서 들렸다 공방 식구가 되었다는 이분. 제가 3년 차 돼요.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퍼보드, 우든보드가 훨씬 더 좋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서울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공방을 운영한다는 게 좀 쉽지가 않은데 좀 열정이 좀 대단하시다. 일반적인 서프보드와 나무보드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나무보드는 뭐 거의 90% 나무로 제작을 하고 일반 요즘 많이 타는 그 기성 보드는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게는 당연히 스티로폼이 더 가볍긴 하지만 나무보드도 뭐 그렇게 무겁지는 않고 기성보드 대비 한 10% 정도 무겁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제 강도도 더 우수하고 그다음에 좀 더 이제 친환경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무보드는 일부가 파손된다 해도 대체로 복구 가능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 혹시 바다로 흘러가도 자연 순환되는 소재로 환경에 무해합니다. 오동나무를 많이 사용을 해요. 오동나무가 나무 중에서 가장 가볍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공성도 용이하고요. 그리고 이제 물이나 불에 강하기도 하고요. 동근 씨는 왜 하필 나무보드에 빠졌을까요? 저는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한 15년 정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오는 그런 번아웃 그런 것들이 좀 가장 큰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그 서핑을 하려고 양양에 자주 왔었는데 양양에서 이제 새로운 일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이제 목공을 업으로 해서 가구도 제작하고 나무 서핑 보드도 만들면서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오게 됐습니다. 목수였던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취미로 즐기던 목공과 잘 다니던 마케팅 회사도 그만두게 만든 서핑의 매력을 잘 버무려 나무보드 목공방이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지만 처음엔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일단 가장 의아해하셨던 분은 이제 부모님이고요. 이제 회사 생활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예 그 직군을 바꾼다고 하셔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응원도 해주시고 오히려 너한테 좀 더 잘 맞는 그런 일인 것 같다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청년이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살겠다고 하면 10중 8구 겪게 되는 불편한 시선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없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고 재미있게 놀아볼 수 있는 로컬이 동근 씨는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느껴졌다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작업하시는 걸로 제가 3개월 잡고 있거든요. 3개월이면 이제 한 시즌이니까 이제 한 시즌 정도 본인의 이제 보드를 만들어서 다음 시즌에 이제 탈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뭐 양양에 멀리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파도가 없으면 서핑을 즐길 수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오셔가지고 본인의 보드 이렇게 만들고 가시면 또 이렇게 서핑을 또 이렇게 즐기는 또 색다른 방법, 본인의 보드를 만드는 방법 그런 것도 이제 서핑의 한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단 몇 초의 짜릿한 순간. 서퍼들이 파도를 타는 이유죠.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 때론 거친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가끔 잔잔한 일상에 지칠 수도 있지만 기다리다 보면 파도 좋은 날은 또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꼭 바다에서 서핑하지 않아도 바다 밖에서 스스로 탈 서핑 보드를 만들면서 서핑 문화를 즐길 수 있음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다고요. 지금은 이제 멘토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저는 목공 파트 멘토로 선정이 돼서 혹시라도 이제 강원도에서 이런 목공방이나 가구, 우전 서프보드 그런 거를 제작하려고 강원도에 오시는 분이 계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경쟁력 있는 시대. 주민 셋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이던 고령화 마을이 좋은 파도를 찾아 정착한 청년들로 인해 변하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 발전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잠재력을 믿고 성장의 힘을 보탠다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함께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